미국은 지상작전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 저는 이 전쟁이 한 10년 갈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싸움은 갈수록 격하게 되거든.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장기화 가능성이 좀 높다 봤던 거고, 지금은 더 그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월요일, 이제 우리 날짜로는 아직까지 미국이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 어쨌든 오늘 저녁 때쯤 되겠죠. 이제 트럼프가 이란 시민사회 전방위를 타격하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너지나 교량이나 발전소나 이런 걸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특정 군사기지 전용 발전소는 뭐 이 정도로 용인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 인프라 파괴는 명백한 전쟁 범죄니까 이건 뭐 네타냐후식 집단 처벌 전술과 동일한 논리거든요. 적을 하면은 아마 러시아나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향후 예상되는 표적은 한 5가지 정도가 되고, 그리고 확정 마크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수화 전력시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야말로 쿠웨이트나 바레인, 사우디가 거의 100%에서 90% 이제 담수화 시설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파괴하면은 그야말로 뭐 걸프 전전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했듯이 그때 막 쿠웨이트가 사회가 붕괴됐지 않습니까? 사회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브 엘 만데브 이 카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인프라가 폭격이 본격화되면은 그걸 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세계 원유 석유의 한 20%가 통과하는데 그까지 하면 30%가 막히는 거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죠. 파이프라인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UAE도 있고 사우디도 있습니다. 얘는 동서 파이프라인도 있고 부자이라 합산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걸 하면은 이제 사실 이란도 석유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동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상도위에는 안 맞는 건데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하진 않고 계속 경고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직접 표적화할 수 있고, 힘들면은 디모나 인근에서 때릴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요단강을 넘어가느냐 이 확대가 중대 분기점. 요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전을 어떻게 할 거냐. 공식적으로 호르무즈의 봉쇄는 이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바브 엘 만데브 봉쇄는 다음 카드고, 그 다음에 핵 닥트린을 재검토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전의 마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핵 문제는 이란이 아직까지 전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로는 저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상작전을 할 가능성이 좀 크고, 저는 이 전쟁이 한 2년 내지 10년 갈 거라고 예측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어디 유튜브 출연해서 그때 했던 건데, 지상작전을 했을 경우를 뜻합니다. 지상작전을 하지 않으면 뭐 전쟁이 오래 갈 리가 없는데, 지상작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가는데, 꼭 지금 미국이 지상작전을 할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죠. 카르거섬은 유용성은 낮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자꾸 상징성 때문에 카르거섬을 잡고 있으면은 협상 가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당장 그걸 잡고 있으면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데 좀 답답하니까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뭐 점령을 시도하면 초토화 전술을 할 거고, 이런 복잡한 거 있지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캐슘섬. 거기에도 지금 캐슘섬은 그 호르무즈에 있는 길쭉하게 이제 단도처럼 생긴 그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 담수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타격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괴롭게 만들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민간 기반이 없으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작전하기 힘드니까 거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면 호르무즈 통제에 대해서 미국이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걸 하려 해도 미군이 그 병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토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UAE를 써야 되거든요. 또 UAE는 이란에 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한이 있겠지만은 캐슘섬이 하나 있고요. 반다르바스는 지금 막 때리고 있는데 페르시아만 내륙 깊숙이 위치하고 있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거기에 인근 교란 타격을 하는 게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옆에 이제 동남쪽에 차바르도 가능한데, 차바르로 가면 이제 발루스탄이라고 거기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 가기는 쉬운데 가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답답한 산도 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것인가, 뭐 일단 그래도 항구를 점령하고 하려면은 거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월 달에 막 전쟁을 할 때는 지상작전을 하면 차바를 본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는 들어오려면 원체 힘들어가지고 저기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 지상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지상작전을 한다면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상군을 투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그 영내에 있는 상륙 세력은 해병 원정만 1개 수준이거든요. MEU라는 것인데요. 그 MEU 1개 수준인데 1988년도 지금부터 38년 전에 중부사령부에서 평가했는데 그때 호르무즈 8개 도서 전체 점령에 6,000명이 필요했거든요. 현재 전력으로 상당히 힘들죠. 지금 한 3,000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또 많이 군사력이 달라졌고 그래서 저거는 힘들 거로 보고 있고 2003년도 이라크 침공 때 16만 5천 명을 12개월에 걸쳐서 병력을 결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 육군이 75만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4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뭐 거의 60%밖에 한 40%가 날아간 상태인데 직결이 좀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병력 안정 직결지 자체가 탄도미사일 드론 사정권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기체계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대규모로 병력을 투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이 이런 상황에 들어오기 당연히 힘들고 어쨌든 이란은 미국이 지상작전을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어쨌든 도서가 됐던 본토 일부를 일단 쳐들어오면 양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이 병참선이 굉장히 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의 뭐 몽고가 옛날에 작전했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도 대부분 정신 깊게 일단 들어온 다음에 이제 때리는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심이 짧아가지고 그런 작전을 못 하는데 정심이 긴 나라들은 저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지금도 100만 명을 그냥 폭격만 부르면 하루아침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군은 10,000km 밖에서 전력을 투사해야 되고 지금 미군에 뭐 다시 징병제를 부활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게 비대칭이고 7월달에서 9월달 사이에 지금 걸프 지역에는 굉장히 혹석이거든요. 고온 5배예요 거기가 지금에는. 그래서 지상작전이 극도로 불리하다. 그래서 이란 전문가도 원래 9월 말 이후를 예상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표적을 보니까 표적의 패턴을 보니까 이걸 조기 실행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객스 마운틴 은 하나의 표적인데 요게 나탄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나탄저. 이게 PX 마운틴은 핵시설인 이걸 이제 이 안에 우라늄이 들어있을 확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걸 꺼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 이란 전쟁 재개전은 상당히 구조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소모전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방어 측에 유리하죠. 이란은 실존적인 사안이고 미국은 실익이 불분명한 비대칭 구조고 그 다음에 미국이 3중 시한부 압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할 때 8월 중순에 SPR이 소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디젤유나 이런 것들은 이미 소진됐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SPR 말고도 각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SPR은 유가를 안 올리고 이제 방출을 하는 건데 더 이상 방출을 못하면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11월 중간 선거나 정밀 유도무기 재고 제약이 있어서 뭐 2, 3주 내 출구 모색 가능성이나 값싼 출구는 좀 없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뻔히 이제 패가 보이는 거죠. 이란한테 보면 미국이 패가 보이죠. 그리고 이란이 어쨌든 4대 리스크가 있는데 핵 닥터린으로 전환하거나 NPT를 탈퇴하거나 아니면은 그 밥 알맨드 수에즈 동시 봉쇄를 하거나 지상작전 할 때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가 동시 개전을 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희력 핵무기 사용을 할 경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 전쟁에서 리스크가 세계 전체에 리스크를 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유사한 애널로그는 영국을 이제 나치 독일이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오판했던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 영국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영국 사람들 하나를 뭉쳐가지고 반격을 했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나치 그리고 나치가 또 이제 소련에 대해서도 오판했고 이란 이라크 전쟁 8년 전쟁도 뭐 폭격하면 항복한다 이 서방의 전제가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장기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은 하면은 펀치 한두 대 주고받고 다시 화해하는 이런 게 되지 않고 싸움은 갈수록 격하게 되거든. 그런 차원에서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장기화 가능성이 좀 높다 봤던 거고 지금은 더 그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의 매일 글을 올리는 제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방문해 소통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읽고 이제 수천사도 작성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이제 외국에 쓴 책을 번역한 건데 보면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국경의 지도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상당히 이제 많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 지정학에 대해서 저도 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있는데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좋은 책이라서 이제 추천드리고요. 지정학은 사실은 다른 게 없고 다 이해관계거든요. 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학을 볼 때 어느 편을 들면은 뭐 우리하고 비슷한 마인드를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like-minded 뭐 country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걸 놓칩니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이익과 손해, 자기의 국익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에서 먼 곳에 일어난 전쟁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한테 올 문제고 현재 우리한테 영향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데 제대로 알려면은 꽤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일일이 모든 역사를 알기 되게 힘들지만은 지도책을 보면은 상당히 직관력 있게 굉장히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걸 그냥 보고 무턱대고 보고 있으면은 뭐 대략 흐름은 알 수 있어도 깊이 있게 이해를 못 합니다. 깊이 있게 알려면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도 뭐 그 실상을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누구 편을 든다고 비난도 받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상을 하나씩 알면 알수록 눈이 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정학 볼 때 항상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고 항상 이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물러난 사람도 팔란티아하고 한통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뭐 우리하고 전혀 관심 없는 나라의 어떤 국방장이 물러나고 하지만은 팔란티아는 지금 그 여튼 마음껏 자기가 해보고 싶은 전쟁을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을 움직이는 세력들하고 실제로 전쟁에 그 피해를 당한 쪽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어쨌든 그런 배경들까지 뭐 이런 걸 깊이 있게 보셔야지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시간 없는데 그거 다 알 수는 없고 그래도 큰 기둥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진지의 군사를 이야기한 방문해 주셔서 소통하고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